작년에 제가 연말쯤에 가서 정부가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상반기까지는 일시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 반등 이후에 다시 추가 조정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지금 4월 달인데 그 힘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약해요. 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면 상승 반전할 수도 있으나 힘은 약할 것이라고 했는데 상승 반전도 아직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매수자들이 예전에 많이 오다가 갑자기 더 나은, 더 싼 거 나오면 사러 올게요. 연락 주세요.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3월 말부터.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시 재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드렸는데 약간 그 분위기로 지금 약간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지금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겁니다. 전매 제한을 하면 물건이 더 팔려고 내놓는 거잖아요. 기존 시장에도 주택 매물이 많잖아요. 거래량에 비해서 남는 물건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 전매 제한 물량까지 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문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맞힌 게 저뿐만은 아니고 부동산 매매 가격 하락은 맞추신 분들이 많고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제 맞춘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유일한 표현이 쓴 건데요. 매매 가격 하락에 대한 거는 뭐 다른 분들 전문가들과 좀 비슷한 지표들을 보는 거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주택 가격 부담 지수라고 있어요. HAI라고 그게 소득 대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수치를 나타내는데 소득의 한 50% 이상을 갖다가 주택 원리금 상환에 쓴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되겠죠. 다른 데도 돈이 나가니까. 근데 그 수치가 2021년 말에 214.6을 찍었어요. 그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소득의 54%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사실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PIR 그 지수 기본적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거래량하고 전세가하고 이제 그 미분양분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세 지표들이 이제 점점 하락적으로 가고 있었고,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부동산뿐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뭐 배당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캡 레이트라 그래서 이제 자본 환원율이라는 그 수치를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1억이 있는데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수익률이 5%야. 그럼 그 투자 수익률이 5%잖아요. 그럼 부동산에도 똑같이 5억짜리 샀는데 수익률이 5%면 5%인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타나면 임대 수익률이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에 임대 수익률을 보니까 P는 I분의 R을 적용하니까 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가격에 투자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시중에 5%의 수익률을 맞추려면 가격이 그 정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걸 계산하니까 한 40% 내려오겠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전세도 또 마찬가지죠. 전세 수익의 개념을 또 도입을 하면 전세를 들었던 분들의 어떤 형태가 2020년 임대차 3법 때 우리가 폭등하면서 그때 이제 전세 대출 제도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좀 확대했는데 그 확대된 그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자유로운 시절에 금리가 이제 낮아졌죠.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금리가 2%. 그러면은 5억을 빌릴 때 1,0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러면 한 달로 나누면 한 80몇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원룸 월세 비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분들이나 신혼부부 또 아기 하나 둘 있는 아빠 엄마들이 계산해 보니까 월세 사느니 전세 사는 게 더 싸거든요. 그때 이제 5억이라는 대출을 다 받게 됩니다. 제가 그 예측할 당시가 2022년 그 한 3, 4월에 얘기한 건데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그 2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를 이미 연초부터 막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계산하니까 미국의 역사를 저도 보면 금리 폭이 최소한 3에서 4%는 가겠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3%라고 가정을 하면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원의 그 부담이 그냥 250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이나 이제 전국의 소득 분포를 계산해 보니까 소득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면 전세 가격의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은 다운사이징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다. 왜? 워낙 높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바치려면 다음에 들어오는 분도 돈이 있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계산하면 소득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약해지니까 전세 가격도 하락하겠다라고 예측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맞은 거죠.
작년에 제가 연말쯤에 가서 정부가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내놓게 되면 상반기까지는 일시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MB 정부 때에 비교하면 힘은 약할 것이다라고 봤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더블 D, 일시적 반등 이후에 다시 추가 조정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지금 4월 달인데 그 힘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서울의 아파트 월 거래량이 2,000대로 떨어졌습니다. 1,500대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때도. 1,500에서 2,000대였는데 규제 완화 대책을 썼어요. 똑같이. 지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 썼는데 바로 6,500, 그 다음 달에 7,000, 8,000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4배 정도 폭증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반등의 수준이 아니라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고점 대비. 그래서 전 고점을 거의 다 회복했어요.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가 4억 8천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7억 한 3, 4천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13억 5천으로 회복을 거의 합니다. 그게 한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조금씩 스텝 다운식으로 이제 하락해가지고 그게 한 6, 7년 갔죠. 6, 7년 갔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은 그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 데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특례보금자리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면 상승 반전할 수도 있으나 힘은 약할 것이라고 했는데 상승 반전도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 벌써 3개월 지났죠. 4개월째인데 4월 달하고 3월 말이 들어서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소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집값이면 사람들이 1월처럼 다 갔을 텐데 1월, 2월에 이제 수요자가 좀 늘다 보니까 매도하시는 분들, 소유자분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5에서 10% 정도. 물론 예전에 10억이었다가 5억이 된 아파트가 이걸 사러 갔는데 5억이 다 팔리니까 6억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6억에서 6억 5천으로 가는 거는 소비자들이 버거웠나 봐요. 그래서 3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소진 속도가 완전히 줄고 찾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숫자, 거래량이 정체를 약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매수자들이 예전에 많이 오다가 갑자기 더 나은, 더 싼 거 나오면 사러 올게요. 연락 주세요.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3월 말부터.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일시적 반등 후 거래량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시 재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드렸는데 약간 그 분위기로 지금 약간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분양이 많잖아요. 분양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전매 제한 완화가 사실 부동산 투자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서 들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 수가 있잖아요. 편하게. 근데 예전엔 전매 제한을 걸어놓으면 이제 몇 년 동안 소유해야 됐기 때문에 투자의 신중성이 가해지지만 지금 아무 때나 팔 수 있게 거의 뭐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3년, 1년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비규제직은 6개월이고요. 그냥 바로 사자마자 좀 이따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핵심적인 게 전매 제한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지금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겁니다. 전매 제한을 하면은 물건이 더 팔려고 내놓는 거잖아요. 내놓으면 현재도 기존 시장에도 주택 매물이 많잖아요. 거래량에 비해서 남는 물건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 전매 제한 물량까지 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좀 많아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이라는 확실한 시장 신호와 이런 게 있다라면 수요들이 막 따라붙어서 공급이 부족해야 집값이 더 오르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전매 제한 완화가 이 양면의 칼날인 거예요. 투자를 하려고 들어가셨는데 중도금 대출이 되다 보니까 신규 현장에 무순위 청약으로 들어가든 1순위로 들어가든 1, 2년 있다 팔 수 있으니까 돈 계산을 하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5억 정도 중도금 대출 받았다. 그러면 4% 계산하면 2천이잖아요. 2년이면 4천밖에 안 되고. 근데 집값이 만 1억 올랐다. 그럼 수익률이 200%잖아요. 거기에 이제 갭 투자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나 그걸 많이 듣고 있다 해보지 못한 분들이 요번 기회에 한번 한몫을 잡아볼까 해서 들어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그분들이 유의하실 건 뭐냐면 풀렸을 때 본인만 집을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내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본인은 들어가서 살 생각은 없고 팔 생각을 했는데 물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P가 나오겠죠. 지금 현재 요번에 입주하는
청량리 일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지금 다 마이너스 P입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가격이 높아도 그러겠죠. 안 사면 사람들이 그럴 위험성도 존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신호는 맞지만 다른 여건들이 좋은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결정적으로 실거주 의무 조항이 폐지된다는 걸 믿고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실거주 의무가 여야 법을 통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법을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실거주를 해야 돼요. 팔기는커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2년을 있어야 돼요. 그럼 2년 동안 이자를 더 물게 되겠죠. 투자만 생각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가 아직 완전히 안 돼가지고 시장이 혼돈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약간 과장성으로 둔촌중공이 지금 뭐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뒤로는 또 마이너스 P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느 투자자가 실거주 의무까지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이거는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헤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도 있고 또 거꾸로 기사가 뭐 프리미엄 붙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프리미엄 붙은 게 4억, 5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14억에 4억이면 19억, 20억이거든요. 그러면 1년 반, 2년 기다렸다 그걸 들어가느니 지금도 강남의 그 송파구 쪽에 헬리오시티가 17억, 18억까지 갔다가 지금 20억 잠깐 올라왔거든요. 그게 또 조금 내려가면 또 17억, 18억이잖아요. 그러면 입지는 송파 헬리오시티가 더 좋거든요. 아파트는 신축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할 때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무조건 시장의 호재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긍정적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하신 거다. 제가 볼 땐 올해도 40만 원의 입주 물량이 있고 내년에도 35만 원이에요. 그 물량들이 소화되지 않으면 시장은 죽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2030 세대들은 못 겪어보셨잖아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동산 상황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83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때. 83이라는 얘기는 소득의 25%도 아닌 한 20%만 부담하는 집값으로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럼 지금 54%라 했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지금 값의 반값이 돼야 83이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전체 우리 역사를 보면 조금 추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양면의 칼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